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궁합을 좀 볼 거예요. 궁합을 좀 볼 건데, 우리가 그 인연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연법을 볼 때 어떤 걸 위주로 보는지, 그걸 오늘 한번 배워볼게요. 다른 거는 이제 좀 제끼고, 두 사람의 인연법 위주로만 오늘 한번 보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사실 궁합 많이 보러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거 위주로 우리가 봐주는 게 사실 좋은 건지, 또 그리고 서로 간에 좀 피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거 되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그 개운법 중에서 우리가 딱 한번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이 결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내 사주가, 물론 우리 사주들이 다 사실은 부족하죠, 그죠? 근데 그 부족한 사주를 그나마 우리가 좀 더 낫게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하고 정말 잘 맞는 궁합을 맞춰서 결혼했을 때 그래도 시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나마 또 우리 자식의 인연까지 좋아지는 방법은 결국은 상대방의 운을 내가 조금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나 것만 끌어다 쓰느냐 내 것만 주느냐 이거보다는 서로 좋은 게 좋겠죠, 그죠? 그럼 그런 최상의 궁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골라서 가면 정말 그건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잘 못 갑니다. 한쪽만 좋다든가 또 아니면 둘 다 나쁘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인연법 위주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살 남자 금명이고요. 경호년에 무자월에 갑술 일에 무진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일단 자월의 간목이죠, 그죠? 자월의 간목인데 전반적으로 저 사람 사주에서 특징적인 게 딱 있다, 그죠? 일단 뭐가 좀 많이 보이나요? 토. 오, 간목일간에서 지금 주변의 글자들이 일단 뭐가 특징적인 게 딱 있어, 그죠? 모든 사주들은 그 특징을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많아? 진짜 토가 많죠. 자, 일단 저 간목 입장에서 토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을목 같으면은 그죠? 이게 나무가 이 을목은 사실 간연한 나무잖아요. 화초잖아. 이 을목은 사실은 토가 많은 게 좋을까 나쁠까요? 나빠요. 땅이 너무 두터우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토가 많은 거는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간목은 우리가 죄다 신약이란 말을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원래는 이 토는 이 사람한테 지금 간목 입장에서는 재성에 들어가죠. 재성. 목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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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국토 전부 다 목국토를 하는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성 같은 경우는 이 간목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배울 때 제가 너무 많으면 내 몸이 약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제다 신약이란 말을 쓰는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제다 신약이 안 된다. 왜? 큰 나무들은 땅이 많다고 해서 그 땅 때문에 이 간목이 치이질 않는다는 그게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목 남자들한테는 이 죄가 많다는 건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위춘으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얘도 여자, 얘도 여자, 얘도 여자, 얘도 여자, 그죠? 그럼 일단 제가 많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보는 거잖아요, 일단.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도 봐야 되고, 이제도 봐야 되고, 이제도 보고, 이제도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여자들이 많은 거야. 많기는 해. 그렇다고 그 여자들하고 내가 다 결혼을 하냐?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이 얘가 얽혀 있는 거는 그건 사실이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주로 이 토라는 기운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중간으로 갈수록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사실은 그다지 여자에 대한 그게 별로 없어서 이쪽은 우리가 초년 중년으로 보니까 그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결혼하고 난 삶 이후의 삶이잖아, 그죠? 전부 여자들 속에 둘러져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일단 결혼하기 전에 이 재성을 어떻게 뭔가 소토를 좀 시켜줘야 되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럼 저런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때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여자 많은 곳에 가면 되는 거야. 이 죄를 다 써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업상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이 여자들을 다 거쳐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다고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한다. 요거는 좀 논외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는 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얘가 젊었을 때 여자애를 많이 보던 좀 나이 들어서 여자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 곳에 있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부가 어디 이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여자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저걸 막으려면 어떻게 한다? 업상대체. 여자가 많은 곳에 일을 하면 된다. 그럼 여자가 많은 쪽에 일이 어디겠어요? 얘가 지금 직장 다니는 사주는 아니죠? 네, 사업할 거예요. 부모님 사업을 이어서 하는데 맞아요. 거기서 그 아줌마들이 많은 보험회사 영업 뭐 이런 그치. 거. 보험회사 가면 전부 여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조가 지금 직장인 사주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경금이 직장이라고는 들어와 있지만 저 경금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 화급금 당하고 토생금 당하고, 물론 이 토생금은 힘이 좀 약한 토생금이라. 그리고 금생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금은 나한테 편관이라고 했지만 어떻다 느낌이 힘이 없는 관이라 보니까 얘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사주는 아니다. 그럼 전부 다 뭐를 보고 있어? 재성을 보고 가잖아요, 얘는 지금. 그죠? 이 재라는 건 결국 돈이잖아, 돈. 그러니까 명예를 보고 가는 사주가 아니라 돈을 보고 쫓아가는 애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필히 이제 자기 사업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업하는 애들인데 이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얘가 일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남자가 여자 많은 곳에서 일을 한다. 아니면 여자가 남자들 많은 곳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좋은 말이 많이 나올까요? 나쁜 말이 많이 나올까? 나쁜 말이. 나쁜 말이 많이 나오겠지. 여자들? 여자들 속에 있으니까. 아. 어떤 여자하고, 그리고 아, 여자들 속에 그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한두 마리만 얘기가 들어도 그거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이 구조가 있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지. 자, 근데 이 여자분하고 지금 결혼을 했다 이거죠. 그죠? 네. 자, 근데 이분은 일단은 제가 신약은 아니지만은 저 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좀 약한 거는 맞죠.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제다 신약이라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에서 제다 신약이라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죄를 다 끌어다 먹을 수 있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로 본다면은 이 여자를 만나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여자가 조금 없다. 아니면 내가 만만하게 여자들을 거느릴 만한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결혼을 했어요 이미. 그죠? 결혼을 해버렸어. 궁합 보기 전에 결혼 이미 한 사람들이 왔어. 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왜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 이분은 원래 근데 문제가 바로 들어왔죠 지금. 갑술 일주 자체가 원래 갑진년이잖아요. 자, 일단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진하고 술하고 진술충이 바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진술충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나 일지를 내가 충하고 들어올 때는 배우자의 관계가 일단은 제일 먼저 생긴다고 봐야 돼요. 붕충이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토의 개념끼리 지금 부딪힌 거잖아요. 그죠? 그럼 토가 이렇게 붕충이 될 때는 이 나무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옮겨 타야 된다는 얘기도 되고, 나무가 흙이 상했다 보니까 어떻다?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옮겨 심는다는 개념이 뭐겠어요? 내가 다른 여자를 봐야 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어쨌거나 이 배우자 일지에서 지금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능성이 일단 생겨버렸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혹시 알 수 있나요? 3년 전에. 3년 전에. 그러면 32. 근데 여자는 오래전에 만났어요. 한 6, 7년 됐어요 만난 지.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지금 첫 여자는 나보다 연상이라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얘가 분명히 연상이 첫 여자였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무토가 나가서. 아니 무토가 나이 많은 여자잖아. 간목 입장에서는 그래서 간목 이 남자들이요. 저 앞에 무토가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동정이라 그러죠. 동정. 깨는 게 거의 대부분이 나이 많은 여자. 첫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는 뭐 첫 여자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 내 말은. 연상은 지금 아니잖아. 얘가 오히려 한 살 어리니까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죠? 무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남자 입장에 봤을 때는 32살에 결혼했다면서 그죠? 네. 그럼 늦게 결혼한 건 참 잘했죠 얘가. 이 무토도 거치고 이 술토도 거치고 지금 무진으로 바로 가버렸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얘네들끼리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또? 얘네들끼리 또 진술충을 또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진이 또 들어왔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늦게 결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렇게 이제 진술충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그 해운에서 분명히 좀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죠. 자, 이게 지금 여자분 사주야. 일단 대운은 얘가 여기에 임진대운. 근데 대운도 또 임진대운이네. 임진대운에 원래 내가 격에서도 지금 진술충을 해서 깨놓은 상태. 이 여자 마지막 여자하고도 지금 깨놓은 상태죠. 깨놓은 상태에서 임진대운에 또 들어가 있어. 진술충을 해서 또 한 번 깨놨어. 근데 원래 뭐야? 갑진년이 또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누구 여자든 간에 상관없이 이 남자는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환경은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어. 왜? 제 진술충은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제일 나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진술충 자체가 있는 것 자체도 원만한 배우자 관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몇 개나 겹쳐져 있어요. 대운에서 겹쳐 있고 세운에서 겹쳐져 있어요. 그죠? 전부 진으로 들어와 있잖아. 내가 지금 술인데 진술충 전부 다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자하고 살아도 얘네 지금 깨질 가능성이 일단 80~90%는 된다고 일단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자 사주가 잘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살아갈 수도 있어. 우리가 자유의지도 있기 때문에 운이 다는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 여자랑 궁합을 일단 봐주고 이 궁합이 잘 맞으면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서 올해만 잘 지나가면 됩니다라고 얘기는 해줄 필요성은 있죠. 그죠? 이건 어쨌든 행운에서 오는 거니까. 자, 우리가 항상 동착이 될 때가 제가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격에도 있고 대운에서 동착이 돼 있고 세운에서 또 동착이 되는 해는 천하 없어도 깨진다고 돼 있어. 사실 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이 갑진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원래 동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일단 궁합을 한번 보자. 좋은지 나쁜지. 근데 여자분 사주도 만만치가 않다. 장다크. 오, 금바닥인 거. 이거 보고 너무 그래서 한번 이거 선생님한테 이게 봐봐요. 이게 지금 경금 묘월의 근금이잖아, 그죠? 아주 그 한습한 계절입니다. 아직 이거 묘월이라면 우리가 인월도 아니고 묘월이면 오히려 술이 더 많은 계절이죠, 그죠? 아주 한습한 계절에 어떻다? 밑에 또 진토를 깔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신도 있어. 신자진 합으로 해서 술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도 되고. 근데 위에 떨고 있는 게 전부 다 금바닥이에요. 그죠? 금이죠. 자, 이렇게 따지면 얘는 지금 여기가 전부 다 금이다. 그죠? 여자분 사주에 사실 경금일간으로 낳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지금 또 뭘 낳았어요? 괴강까지 내놨죠. 경진 괴강을 내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물론 괴강을 놓으면 똑똑하기는 해요. 여자가. 또 미모도 있을 수도 있고 예쁠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진술충미를 깐 건 뭐야? 제가 맨날 말하지만 일지에 진술충미를 깔았다는 거는 배우자 관계가 좋다 나쁘다? 별로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남자도 진술충미를 깔아놔 버렸고 얘도 지금 일단은 깔아놨는데, 자 일단 얘 사주에서 지금 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관성은 뭡니까 얘한테? 미준 병화나 정화가 나한테는 관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병정화가 지금 일단 여기는 없어요, 그죠? 네.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무관성이라고 얘기는 해주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관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관성이라서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관성이라도 분명히 우리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무관성인데 결혼을 잘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거야. 남편이 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주는 지금 근데 결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맞는데, 그죠? 무관성이라서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닌데 얘가 지금 상관도 없어. 식상도 없어. 야, 무식상이면 있잖아, 그죠? 이게 식이라는 게 어쨌거나 나한테 자식이잖아요. 내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사주 무관성인 자체는 결혼을 하는데 식상이 없다 그러면은요 원래는 독신이에요. 원래 무관성 사주들이 식상을 놓고 있을 때 내가 남편하고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 식상을 보기 위해서 보통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식상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무조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무관성이라서 결혼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무식한 소리고 식상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 여자 사주에서는. 그래서 여자 사주에 만약 식상이 있다. 그거는 무관성이 됐든 뭐가 돼도 결혼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이 여자분 지금 식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드러나는 식상도 없어. 그럼 여기 이제 숨은 여기 식상이 하나 있다 그죠? 여기 개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인수가 들어가 있는 게 내 자식 자리. 그리고 위중에 정화가 나한테는 뭐게 관성이죠. 그냥 여기 이제 남편이 숨어 있는 거야. 그냥 전부 다 지장간에만 이 사람이 깔아놔 버렸지. 투관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결국은 여자가 무관성의 무식상이다. 애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없어요. 없어. 원래 경금 자체도 조금 여자분으로서는 제가 굉장히 좀 무뚝뚝하다 그랬잖아. 무식상은 뭐야? 내가 표현하는 내가 감성계잖아. 감성계. 감성계면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어떻다 저떻다 남의 마음 더덕거려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마음이 전부 다 식상인데 이런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해봐. 그런데다가 경진괴강까지 나눴으니 얼마나 그 고집이 만만치 않겠습니까? 근데 둘이 왜 결혼했지? 이 정도 되면은 야, 그 쉽지 않은 구조인데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얘 성격이 어느 정도는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남자애가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물론 남자 성격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다. 네, 남자가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야, 근데 결혼 전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맞추고 살았지. 결혼해서 살아보면 현실이잖아요. 쉽지 않거든. 예. 쉽지 않은 구조인 거야. 이 여자분 데리고 살기 쉽지 않아요. 자기가 남자를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아. 자기가 왜냐면은 세니까. 이분한테는 지금 여기도 지금 갑신이 내 남편이에요. 그죠? 네.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갑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간목이 내 남편인데 밑에서 절지에 갑신이니까 절지 위에 있는 간목이잖아. 그죠? 남편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 내 남편 자리가 절지 위에 있단 말이야. 절이라는 거는 우리 대표님 기억나세요? 절태양생의 옥대로가 세병사무 할 때, 12운성 할 때, 네. 절은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단절. 힘이 하나도 없어. 물론 절처봉상이라는 우리 용어를 써주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운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이 신금 위에 있는 간목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근검으로 두들겨 맞고 있고 여기 목국도 당하고 있고 결국은 전부 다 내가 힘을 빼는 기운들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 이 여자는 마지막에 만나는 이 남자, 그러니까 결혼할 남자, 얘 모습이 어떻다? 이 간목의 모습인 거는 맞지. 갑을 만났으니까. 근데 이 간목에 힘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얘랑 살다 보면 저 남자애가 비실비실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 골로 가게 돼 있어. 근데 또 간목을 또 만났네. 근데 얘가 아주 신강한 남자 같으면 상황이 좀 다르죠. 얘랑 한번 견주어볼 만하죠. 저 경검을 내가 한번 잡아볼 만한 기운이 된단 말이야. 특히 또 간목일간이니까,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신앙한 사주인가? 겨울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리고 자, 이 사람 사주 자체에서도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주인 거야. 왜 그럴까요? 자, 이 간목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저 간목의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4월이면은 한창 가장 추운 계절에 큰 산에 있는 나무예요. 네. 저 청계산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란 말이에요. 근데 첩첩산중이야 이렇게. 이 무토라는 개념이 내가 항상 말하지만 큰 산을 제가 비유를 잘 해드리잖아요. 청계산이라고 비유를 해드리잖아요. 이 청계산이 양옆으로 크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에 내가 간목이라고 이렇게 나무 한 그루를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 이 모습이 어때 보여요? 춥고 쓸쓸하고 춥고 쓸쓸하고 아니 여름도 아니고 봄 여름도 아니야. 언제 4월이면 가장 추울 때 동짓달이잖아, 그죠? 해가 있었어. 병이 있었어. 해가 있어도 못 살아 이 사주는. 왜? 여기 병화가 있어 태양이 떴다고 해도요. 이 첩첩산중에 둘러싸여져 있는 양쪽으로 나무기 있어서. 때문에 이게 무토가 한 개만 있었으면 이 해가 있었으면 좋았지. 근데 물론 해도 없잖아 지금. 병정화도 안 떠 있는 상태고 이 첩첩산중에 이 나무 한 그루가 이런 사주는 사실은 수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종교인 사주라 그러고 수도하는 사주고 내가
세속에 나와 속세에 나와갖고 내가 여자를 거느리고 일반 일을 하면서 돈 벌어먹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거예요. 우리가 첩첩산중에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이 명식으로 본다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경금이 그래도 그죠? 이게 시원하게 이게 좀 쳐주는 느낌은 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나무가 많았을 때 경금이 사실은 필요한 거지. 이건 이제 토가 많잖아요, 그죠? 이 경금도 그닥 힘을 못 써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무토 때문에 다 베린 거야. 저 무토가 나한테 누구예요 또? 십성으로 보면 재성이 다 여자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나의 길을 다 막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도 부인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밖에 나와도 뭐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저런 사람은. 또 다른 여자 때문에 힘들어야 되거나 이게 돈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거니까 돈 때문에 내가 맨날 힘들어야 되고 돈에 치여 살아야 되잖아 맨날. 굉장히 돈 하면서 살아요. 근데 사업하면서 공장하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도 뭐 일단 뭐 지금 어쨌든 밖으로는 세 채인데 그 영끌해가지고 저는 이제 막 오를 때 사가지고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죄를 우리가 제다 신약에 그러니까 특별한 제다 신약 모든 제다 신약한 사주들은요 죄에 대한 관심은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돈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 눈에는. 근데 저 죄를 내가 움켜줄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죄에 내가 치여서 산단 말이에요. 사는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돈에 치여서 살아야 되고 여자 기에 내가 눌려 살아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사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글자가 뭐 있겠어 쟤는? 여기서 쓸만한 글자가 뭐예요? 그래도 이 오화가 집안은 그래도 괜찮았다. 그죠? 자기 그 성도 때나 부모 때 아주 괜찮은 건 아니었는데 네. 부모님이 사업체를 하시는데 이제 조금 도와주셨다. 뭐 그걸 이어받아서 본인이 이제 그렇지, 일으키는 거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 때에 어쨌거나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사주에서는 참 좋은 거죠. 부모한테서 조금 물려받은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내가 목토니까 이 술토가 그나마 이 진자보다는 낫잖아. 그러니까 내 때에서 일으키는 거는 맞죠, 그죠? 근데 물론 내 때에 와서 일으키는 거는 맞지만은 이 무토들한테 진토들한테 내가 그 너무 힘을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내게 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운이라도 잘 받쳐주면 또 잘 갈 수도 있는데 운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항상 운은 꼭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명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선생님 저기서 엄마는 무자로 가야 되나요? 인성 좀 있어서. 여기서는 일단 무자로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엄마 아버지를 저는 다 이게 무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토도 나한테 그닥 도움이 안 된다 그랬고 자도 사실은 자월의 간목인데 저 자수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겨울나무에 물 한 바가지 주는 건데 어머님이 아주 잔소리가 심하신 그런 스타일이시라고. 왜냐면 이 욕지잖아. 그리고 그 어머니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월지에 내가 욕지가 있다는 거는 죄치. 어머니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죄치로 갔다거나 옛날 같으면 죄치라 그러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자리가 욕지에 있는 거는 나한테 그닥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겨울 나무에 말 그대로 나한테 물을 주고 있는 나무다 보니까 이 나무가 얼어붙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덕은 없다. 여기는 지금 무자로 이 자수를 나한테는 엄마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저기서 좌우충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좌우충 이 자가 얘를 꺼뜨리고 있는데 좋은 영향이 되겠어요? 그나마 내가 이 오화를 쓰려 그랬는데 지금 이 자수가 끄고 있는데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여기 와서 술에 있는 정화는 내가 이제 쓰고 싶어 갖고 얘가 이제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배우자를 만나면 좋을 줄 알고 왜냐면 배우자 자리니까 이게 일지가 내 배우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좋을 줄 알고 막상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뭐냐, 요거를 못 봤던 거지. 진술충이 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결혼 안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이 술이 좋은 줄 알고 술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저 술터를 꼭 보고 싶어 하잖아. 이 간목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한 거야. 근데 하고 봤더니 뭐 어떻게 돼 있다? 또
또 깨져 있는 거지. 저렇게 되면 이제 계속 여자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얘랑 만약에 헤어져도요, 얘는 또 할 수도 있어요. 헤어지고 또 깨져. 아 어떡해. 아니 이 첩첩산중에 기도하는 사주인데 내가 여자를 아니 저기 첩첩산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스님들 아니면 도 닦는 분들이잖아. 그분들이 여자 취하는 거 봤어요? 취할 수가 없잖아. 배우자 중에서는 그 진술 중에 가장 안 좋아요, 선생님. 그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아요. 네. 충 중에서도 진술충들은 어쨌거나 우리가 그 화개살이 들어가는 것들 진술충미가 전부 다 화개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염을 다 덮어버리는 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충 중에서 진술충미충은 제일 안 좋은 거야. 육친의 관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배우자의 관계에서. 근데 그 중에서 진술충은 그렇다. 충미충부터 안 좋은 게 진술충이다 보시면 되고. 근데 얘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주였던 거예요. 물론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여자 사주 중에서 안 좋은 것들 제가 항상 말하자면 몇 개 있다 그랬죠. 관살혼잡이라든가 부성인묘라든가 그죠? 이런 글자가 사실은 안 좋은 글자인데 그런 건 없지만은 이 사주는 이 자체가 경진일주 자체가 어떤 글자라고요? 괴강을 낳은 자체가 이미 여자로서는 배우자 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지만 돈은 잘 버는 사주라고 그랬죠. 그죠? 굉장히 똑똑하고 이 토생금을 받는 그 유경 쪽도 굉장히 관심 많고 교육 쪽도 선생님이죠. 유경 가르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얼마나 잘났어. 경진 자체가 이미 내가 사개강 중에서 제일 잘난 게 경진이라 그랬잖아. 저 경진이는 그래서 그 자기 그 꼴값을 한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남자를 뭐 한다? 경시한다. 그리고 항상 남자를 가르치려고 그런다. 밑에 어쨌거나 인성을 깐 사람 자체가 성향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그리고 금으로 전부 내가 도배를 해놔버렸잖아요. 금이 너무 많다는 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숙살지기가 너무 많다. 숙살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 숙살지기가 너무 많으면 어쨌거나 남자가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센데 누가 오겠어? 이렇게 연애를 오래 하신 분도 내가 봤을 때 원래는 힘들다니까. 그럼 연애할 동안은 이 정도면 많이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잘해도. 싸우긴 싸웠을 텐데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잘났잖아. 선생님이다 하면서. 네, 지금도 자기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싸우게 됐는데 그 전까지도 자기 와이프가 너무 좋다고 했대. 그러니까 이 갑술이 너무 자기 와이프를 좋아하고 그냥 얘는 대면하고 약간 얘는 당연히 대면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과연 진심으로 좋아했을까 싶다. 저는 내 눈에 그렇게는 안 보이고요. 돈을 보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자체에서 뭔가 미래를 본 거죠. 미래나 값어치를 본 거지. 정말 여자다운 어떤 매력이 있고 부인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서 얘가 좋아했을까 싶지는 않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제가 신약된 사주들은요, 제가 늘 이렇게 대해보면은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인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값어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엄청 잘해. 입속이 혀처럼 잘해요. 왜냐면 이 갑목 입장에서 사실 입속이 혀처럼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도 자기 그 가오가 있고 권조가 있잖아. 저 갑목인데 나도 갑인데. 그런데도 얘하고 결혼했을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얘에 갖고 있는 어떤 미래적인 그 값어치, 돈적인 거, 주변의 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갔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살면 살수록 어떻다? 힘들어. 이 금을 어떻게 감당할 텐데. 여기는 완전 신앙이고 여기는 완전 신약이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갑목은 그래도 사람이죠. 우리가 일간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을목 같으면 맞춰요. 오히려 이 경험하고 맞추죠. 을경 합이 들으니까 그죠? 근데 저 갑은요, 갑경충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갑이라는 일간을 놓은 사람들의 성향이 안 죽어요. 연애할 때 잠깐 맞춰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신약 사주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어떻다? 이 여자분을 맞추고 어떤 미래적인 걸 보고 돈을 보고 하기 때문에 맞추는 주는데 저 갑도 한 성깔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네. 얘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간목이 내가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 얘가 이제 임묘진 앞으로 사오미로 쭉 가죠. 사오미 가요. 사오미로 가면 얘 괜찮잖아. 네. 이때 가면 얘는 100% 얘 내쳐요. 지금은 얘가 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얘가 힘이 있고 잘 나가잖아요. 얘 성격에 가만 안 있어요. 왜? 저 간목들은 그래도 갑이라는 기운이 있거든. 여자한테 잔소리 듣고 여자한테 뭘 시키는 거 당하고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잠시 지금 수그리고 있는 중인 거야. 제자시댁들이 대체로 공처가들이 많다는데. 공추가들이 많죠. 네. 이 간목도 그러고. 안 그렇다 그러잖아. 그런 척 하는데 네. 그런 척 하는데 실제로 약간 대외적이고 쇼윈도로 사시는 분도 있고 나가보면은 이렇게 잘해주는 척해. 근데 실질적으로 저 간목들도요 한 그게 있다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성향과 그 아집과 그게 있어 오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한테 잘 100%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이 간목들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같이 특히 저렇게 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식상의 구조가 좀 많다거나 인비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여자를 볼 때 가엾게 볼 수도 있고 추근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구해주겠니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요. 이 죄를 보고 가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들 때 딱 치워버린다니까. 그리고 본인 성향이 일단 본인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자하고 딱 끝내버린다니까. 딱 갈아타버려. 얘는 이미 그리고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잖아. 그러면 정화가 제다신약이면 금에 쌓여 있을 때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금당 화식이 돼서 네네. 그 사람들은 정말 공처가인가요? 정화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우리가 이게 일간론을 해보면은 내가 갑이냐 정화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지. 네. 내가 있잖아 음일간들은 맞춰서 산다니까 그냥 깨갱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큰 기세에 우리가 따라가는 대세에 따라가는 것도 있어. 그러면 아예 공처가로 살아. 근데 얘는 지금 사는 척하지만 안 사는 아이래. 왜? 갑이라. 갑일간 특히 남자가 갑일간이면 그래. 여자 갑일간은 좀 다를 수 있어. 근데 남자가 갑일간이면 곧 죽어도 내가 낸대라는 게 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상담을 해보면은 저 갑목들은요 그런 척 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공처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가 돈에 대한 가치가 없다. 이 여자 집에 뭐 돈이 없다. 그렇게 안 살아. 분명히 이 사람 환경을 보면은 저 남자가 좋아할 만한 환경이 뭐가 있을 겁니다. 일단 얘 사주를 봤을 때 선생님을 만난 거는 잘 만난 거잖아. 장가를 잘 간 거잖아. 이 남자 구조로 보면은 이 무자 여자를 만나고 갑술 여자를 만나고 무진 여자를 만나는데 이 무진이 제일 번듯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감당은 안 되지만 보기에는 어떻게 무진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번듯해 보이잖아요. 하긴 선생님이라는 걸 되게 강조했고 그래. 그리고 예뻐요. 그래. 그거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경진이 둘 다 갖고 있는 그거잖아요. 유경 교육 쪽으로는 네. 아주 좋고 그리고 경진 자체가 예쁘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가를 잘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러내기 좋잖아 어디 나가면. 간목은 뭐가 있다 그래서 항상 그 가오다시 이렇게 되게 심해요. 나는 돈 한 푼 없어도 어디 나가면 퍽퍽 이렇게 쓰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야. 크게 써. 보여주기식이 좀 있다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화가 없잖아요. 화가 있긴 있구나. 근데 이 사주에서 화를 잘 써야 되는 사주잖아. 그죠? 우리가 식상이 있어도 잘 쓰지만은 내 사주에서 식상을 정말 요할 때도 잘 써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멋있는 척은 많이 하지 얘가. 뭐 많이 부리고.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얘도 좋아했을 수 있다. 왜? 그래도 어떤 기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고 남자답게 행동하고 그리고 저를 많이 따뜻하게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결혼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게 됩니까? 현실인데 잘 안 돼. 한 집안에서 계속 살다 보면 어떻다? 속속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보기에는 최상의 사주 같아요. 겉도 좋지, 가오도 있지. 그것도 보여지는 거는.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얘한테 자랑거리겠어요. 내 와이프가 어디 선생님이야. 근데 물론 잘난 여자를 한 번 정도는 만날 수는 있지. 무진 백호잖아, 그죠?
똑똑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은 만날 수는 있지만 내게 된다 안 된다? 쉽지 않다. 이 구조가 됐고 그리고 이미 챕터 3 중에 내가 수도하는 모습에 있는 간목이라 이거는 이미 세상의 어떤 내가 속세에서 내가 뭔가를 취하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다. 저 간목이 애를 낳으면 물론 시지의 무진인데 무진이겠지만 지금 저 관의 모습은 경금이요. 네네. 화급금 당하고 그래서 그 자식의 동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선생님? 얘는 지금 이미 이제 이 경검을 우리가 자식으로 보기엔 조금 너무 이쪽 앞에 그 있죠. 앞에 네. 있기 때문에 저 경검을 내가 자식으로 보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은 구조고 이 실제- 무진을 실질적으로 읽어주는 게 더 맞다고. 왜냐면 결혼을 좀 얘가 또 늦게 했잖아요. 네. 늦게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이 무진의 느낌이 이미 얘도 여기 지금 내 자리하고는 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하고 내가 같이 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지금 현재 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갖고 싶어 하거든요. 갖고 있으면 100% 얘가 키워요. 여자가 이 괴강의 유경을 갖고 네.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얘는 아, 100% 얘가 키운다고 하지. 그러니까 얘는 있어도 어떻게 된다? 나하고는 부인하고 자식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팔자인 거지. 하지만 무진 100%를 낳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다. 애는 나누면은 괜찮긴 하겠죠. 그 자식 자체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와의 정은 어떻다? 이미 깨졌고 정이 없단 말이지. 내 자식 안 돼 이거. 네. 야,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자식이 이거잖아, 그죠? 네. 진 속에도 있지만 이제 심중에 있는 임수를 얘가 자식으로 보는 게 더 낫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둘이 뭐 하고 있어요? 합을 하고 있잖아. 이 여자는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내가 끌어안고 사는 구조는 돼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자식이 나한테 그닥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또 다른 문제죠. 네. 이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이 도움이 별로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 금이 많은 구조에서 사실은 이 임수나 개수가 얘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나 녹밖에 더 쓸게 하나? 그렇잖아. 저 경금 입장에서는 임개수가 나한테는 자식이잖아, 그죠? 저 임수가 들어왔다고 보면은 여기 지금 내가 경금이 얘는 가장 필요하는 게 글자가 화잖아요. 화가 들어와서 용금성기를 만들어줘야지 내가 뭔가 사람이 되는데 얘는 지금 화라는 구조가 안 들어와 있고 만약에 이 물만 들어왔다 그런다면 어떻게 나를 자꾸 더 녹만 쓰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자식을 놓으면 어떻다? 그닥 좋지가 않은 거야.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이 애 때문에 계속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 때문에 얘를 계속 봐야 되는 구조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가를 할 수도 없다 이거야. 왜? 여기 지금 아빠도 있고 남편도 다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 애를 놓는 순간에 이게 신자진 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얘는 또. 그러니까 얘는 애하고 자식을 내가 끼고는 못 사는데 얘는 만약에 애를 낳게 되면은 이 남자랑 애를 계속 봐야 되는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게 팔자라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얘가 좋은 팔자 같으면은 이 애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죠? 애가 없으면은 내가 바깥 활동을 잘하든가 아니면 개가를 하든가 이런 구조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딸랑 애가 숨어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게 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하고는 계속 붙어 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붙어 다니는 와중에 얘가 다른 데 신경 쓰겠어? 이 경금들은 또 지 새끼랑은 얼마나 끔찍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묶어서 와야 되는 거야. 신랑이랑 같이 묶어서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럼 이런 구조는 만약에 애를 낳으면 이혼하기도 어려운 그렇지. 구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애가 묶어놔 버렸잖아. 네. 이 여자 사주에서 애 때문에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여기서 지금 충이 안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애 때문에 계속 남자를 봐야 되는 구조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혼 잘 안 돼요. 그럼 속만 끓이겠네요. 계속. 계속. 이 아직- 강한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애를 낳으라고 해야 돼요? 말라고 해야 돼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 남자 입장에서 오면은 낳는 게 좋다고 해야 되는 거고 네. 이 여자가 온다 그러면 낳지 말라고 해야지. 네 인생 발목 잡는 게 결국은 애 때문이 될 수도 있다. 애가 없으면 나중에 걔가 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애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고 이 남자는 설령 얘랑 헤어져도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여자를 다시 볼 수 있잖아. 네. 제가 봤을 땐 이 남자는 이 여자를 나쁘게는 생각 안 한다니까. 이 남자애는 지금 애를 낳고 싶어 하거든요. 그치. 왜냐면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애가 있어야지 이 여자가 딸려온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잘할 수 있다는 그렇지. 근데 이 여자 구조가 지금 그렇게 생겼잖아. 네. 애 때문에 딸려가야 되는 구조잖아. 그럼 지인 쪽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지인이 여기 남자. 남자. 아들 친구? 아들 친구. 이 애 입장에서는 애를 낳는 게 맞는 거고 이 여자 입장에서 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 경진일주는요 정말 쓰임새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사람이에요. 육친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주가 경진일주 하는 게만 딱 놓고 봐도 이 사주는 사회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유형 교육적으로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구조는 돼 있거든. 그러면 내가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저 남편하고 자식 때문에 발목을 다 묶여버리는 격이잖아요. 근데 저기 군급증제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선생님? 궁극쟁제가 있어도 이거는 이 경금만큼 똑똑하지가 않잖아요. 네. 얘가 이 신놈들을 무서워하겠어요? 아, 내가 제일 잘났잖아. 신비가 무섭겠어, 신묘가 무섭겠어, 갑신이 무섭겠어. 얘는 무서울 게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배짱이 좋아. 어디 나가면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이 돈을 엄청 그냥 있으면 다 쓰는 스타일이에요. 돈도 잘 쓰고 네. 완전 네, 남자라니까. 남자 같고. 아, 여자 경진. 식상이 없잖아. 그리고 일단 여자로서는 식상이 좀 있어줘야지. 네. 조금 어떤 그 여성미가 있어요. 베풀어주는 마음도 있고. 이게 이제 일례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집들이를 하는데 남자 쪽에서는 정말 시간도 바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집들이를 안 했대요. 근데 날이면 날마다 여자친구들의 남사친과 여친들이 계속 집들이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가 이게 여자라고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사주만 딱 보면은 이게 여자 사주예요. 남자 사주지. 네, 맞아요. 응, 그렇잖아. 이게 딱 남자 사주라고 보면 아주 멋있게 사는 남자잖아. 근데 이게 여자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편의 그 관계를 봐야 되고 애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나중에 애한테도 사실은 잘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왜? 내가 식상이 없잖아, 그죠? 그럼 내가 애한테 젖주고 길러주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모성에 없어. 없어. 좀 차갑잖아, 그리고 사주가. 네. 엄마가 좀 자유로운 모습이라고는 어디 하나 볼 데가 없잖아, 지금. 하지만 내가 이제 이 양을 낳았다는 거는 경지는 우리 식이운송으로 보면 양이죠. 네. 양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럼 이 양을 놓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사람을 키워내는 구조에서는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거기에 대표적인 데가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기관에 가서는 사회 활동적인 면에서는 최고인데 어떤 배우자의 관계, 자식 간의 문제,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전부 이렇게 겁재만 나눴기 때문에 비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주체성이 너무 강한 네. 거야. 잘난 척. 잘난 척도 해야 되고 맨날 남을 이겨 남의 먹어야 말 못 되고 듣고. 남의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사교성이 되겠습니까? 잘 안 돼, 그죠? 직업은 딱인데. 학교 안 가면 이 사주 써먹을 데가 없죠. 저런 사주들은 학교 가서 내가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애들한테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집에 들어와도 늘 어떠다 선생 노릇을 한다 그러잖아요. 남편도 그렇게 부려 먹어야 돼. 근데 저 간목이 말을 듣냐고. 안 들어. 간목들은. 들은 척 하다가 나중에 다 뿌리쳐 버린다니까요. 아직은 신혼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은 젊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집안 서로의 살림도 거의 남자애가 하는 거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대운도 서로 뭐 그걸 떠나서 나중에 미래 생각하면 남자 쪽 지인이어도 애는 안 낳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애 낳으면 안 돼. 교육적인 측면에서 왜냐면 애를 위해서라도. 애를 위해서도 이렇게 애는 누가 키웁니까?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그죠? 정말 아빠는 정말 우리가 씨만 뿌리는 거잖아. 근데 여자 입장에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인격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은요, 그 아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뻔해. 엄마도 써. 근데 이건 죄악이야, 죄악. 넣으면 안 돼. 엄마도 그냥 사회생활 잘하면 돼, 이사주는. 집에서 그냥 남편 잡지 말고, 걔랑 애 잡지 말고, 네. 나와서 바깥 생활은 잘하잖아. 근데 어. 이윤이 사오미 신유술로 가는데 사오미 때는 괜찮은데 신유술로 가면 아주. 이게 여기서 금이 이제 자꾸 더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최강이야, 최강. 내가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심각해서 문제인데, 완전 정말 지금 이 미대운까지는 괜찮죠, 그죠? 그냥 얘가 이때까지는 잘 나간 거야. 화를 잘 쓰는 아이잖아, 그죠? 네. 화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그래도 선생님이라도 된 거예요. 화가 안 들어왔으면 얘가 선생님이 됐겠어? 이 가부대운의 선생님이 됐을까? 이 오화 보면서. 네. 근데 이 미대운이 끝나면 이제 신유술로 가잖아요. 신유술로 가면은 이 사주가 써먹을 게 뭐가 있겠어? 암울하지. 이게 사오미가 끝나면서 남편인 관대운도 끝난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 왜냐면은 신유술이 가면서 금이 강해지면은 뭐도 강해져요. 상관도 강해지잖아. 우리가 금이 강해지면은 금생수를 잘 해야 못해요. 금이 강해지면은 우리가 금이 강해지면 금생수도 잘하죠. 그럼 수도 강해지는 거잖아. 그럼 수가 강해지면 모를 거예요, 여기서. 화를 끌 거 아니에요. 이 수가 화를 끈단 말이야. 화가 뭐예요? 나한테 남편 자리지. 이게 없지만은, 물론 드러난 건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저 화가 있었다면 꺼지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여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만약에 계속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얘가 지금 신유수로 가면 얘가 잘 나갈 수 있어?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얘도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냥 헤어지는 게 낫다. 떨어져서 하는 거. 그걸로는 그게 안 되는 그건데, 거죠. 물론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애를 안 낳아야 돼, 일단. 애를 낳으면 얘는 필히 끌려다니게 돼 있다 그랬잖아. 근데 애를 안 낳으면 별거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다. 나야 되겠네. 선생님 이런 경우에 실제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같으면 얘기하지. 네. 내 딸이라 그러면 그냥 헤어지라 그런다니까. 왜냐면 얘한테도 나쁘고 얘한테도 나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뭔가 도움을 받거나 둘 다 시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쪽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둘 다 여기는 지금 힘들어, 구조가. 여기까지는 괜찮다니까, 큰애도. 을미대운까지는 이 여자도 그런 대로 괜찮아. 네. 근데 신유수로 가게 되면은요, 100% 이 수급화 시켜갖고 저 남자가 꺼질 수 있다니까. 그러면 만약 이게 화가 떠오거나, 그죠? 이게 없던 정관, 지금 얘가 지금 없던 정편관이 없잖아,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병화나 정화가 이렇게 떠오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럴 때 술을 만나버린다, 저 행운에서. 그러면 이 남자애가 일로 골로 간다니까. 부승임묘되기 때문에 골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럼 그런 때가 있다고, 분명히. 그러면은 남편 잡는 애가 되는 거야, 이제. 이 정도 되면 남편 잡고도 남는다니까. 여자 사주가 너무 금이 많아버리면은요, 물 많은 것도 참 안 좋은 건데, 금 많은 여자들도 저기 남자를 잘 잡더라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이 많아. 남자애가 50이 되면 15년쯤 뒤에는 가보대운이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는 48 정도 되면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안 좋으면 이런 경우엔 그 전에 이미 헤어졌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선생님? 그렇죠. 네. 얘는 이 무진을, 다른 무진을 또 보고 있겠지. 왜냐면 자기한테 제가 좀- 신약 사주니까 얘는 어쨌거나 여자는 늘 좀 제가 옆에 포진돼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또 다른 무진을 본다니까. 그리고 저 사주가 전부 다 암합을 또 하고 있잖아, 이렇게. 네. 여기도 무토, 그죠? 여기 개수가 들어가 있고, 그죠? 네. 여기도 무토. 무게 이렇게 합을 다 하고 있잖아.
이 지장간 안에서도 합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은근히 둥이 기질이 있는 거야. 지금은 두 분이 궁합을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데 남자 지인 쪽이니까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저렇게 많으니까 어차피 만날 거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돼? 어떤 여자를 만나냐? 미래 예측상. 제일 좋은 건 이 사주에서는 뭐가 제일 좋겠어? 화가 좋겠죠. 얘는 지금 금이 너무 많잖아.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게 그러면 저런 남자한테는 어떤 게 좋냐? 똑같은 토. 간목이 와도 좋고. 왜냐하면 제 힘이 너무 약하니까 비견이 들어와줘도 괜찮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토도를 다 소토시킬 수 있는 똑같은 갑이 들어와도 괜찮고 병화든 정화든 어떻다? 병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주면은 얘한테는 참 좋겠죠. 그러면은 살 수도 있지. 그리고 이 목화들이 따뜻하잖아. 병호일주 만약에 저런 경우 병호일주 어때요? 아주 좋지. 좋잖아요. 좋지. 아주 좋지. 그럼 병호일주가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자가 많지만 그래도 병호일주에 충성하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합이 되면은 서로 이렇게 아까처럼 궁합이라는 게 맞으면은요. 네네. 서로 맞게 돼 있어. 누가 더 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뭘 해도 서로 맞게 돼 있어요. 안 맞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맞게 돼 있어. 근데 이런 목화들이 많은 여자가 많이 들어와 준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아주 서로 시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어쨌든 얘는 지금 사원도 쭉 가잖아, 그죠? 네. 가면은 얘를 하나 더 볼 수도 있어. 애만 없다면요, 얘는 분명히 다른 애를 하나 더 볼 수도 있다. 왜? 지훈이 사오미를 좋게 가잖아. 네. 좋게 가려면은 얘랑 살아야 되겠어요? 다른 여자를 봐야 되겠어요? 얘는 아까 어떻게 갔습니까? 신유술로 가면은 안 좋게. 남편도 다 깨버리고 애도 다 깨버리는데 좋을 게 없잖아. 얘는 근데 좋아. 그럼 같이 살 구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맞다는 얘기지, 내 말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헤어지겠다 안 헤어지겠다를 딱 보려면 뭘 보냐면 결과론적인 걸 한번 보시면 돼. 대운이 서로 지금 같이 가져와야 되는데 따로 가잖아. 네. 그럼 얘 같이 살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애 안 생기게 조심해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라. 끝내시고 차라리 일로서 쇼부를 봐라. 아까 그런 여자분 사주는 일로 쇼부 보면 괜찮아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진출해갖고 또 그 여자분이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돼. 꼭 가정생활 잘해서 뭐 남편 성공시키고 애 잘 키우고 이미 그 팔자가 아닌 걸 뭐 어떻게 그죠? 그럼 이런 운이 왔을 때 헤어지는 것도 두 분은 업상대체라는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네. 둘로 봤을 적에. 업상대체라는 거는 이제 궁합을 떠났어.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 업상대체라는 말을 써주는 거고 궁합이라는 거는 둘이 서로 보충해주는 기운이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건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쓰면서 자기 일로 집착을 하면 여자랑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구나.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 일단은 혼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업상대체라는 말을 써주는 거고 둘이 같이 있을 때는 뭐가 맞아야 돼.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 여자의 사주에서 그 여자 사주 같은 경우 밑에가 묘신과학도 돼 있고 해묘미에 무미학도 되어 있잖아. 이러면은 재운이 그 군겁쟁제이긴 하지만 재운이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좋죠. 네. 내가 볼때 경진이라는 이 궤강을 놓은 사람들은 이미 돈복은 타고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돈이 다 어디로? 유경이나 내 교육 쪽의 어떤 사업이면 아주 좋은 돈을 버는데 아까 여기가 묘였죠, 그죠? 네. 묘월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국을 이루잖아. 네. 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만지고 있는 여자인 거는 맞아요. 이게 내가 묘진이니까 내가 부모 유산을 받던, 왜냐면 묘진으로 내가 방합을 끌고 왔잖아요. 그죠? 부모한테 받는 재산도 얘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 지금 경진의 갑신, 옆에가 갑신이잖아요. 네네네. 시지혜 선생님. 그러면 올해가 같은 경우 갑진이면 진징이 형 때문에 묘신이 작동을 하나요? 원래 진이면은 네. 아 이거는 묘신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어렵죠. 이게 진진이 있어서.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사주 속에 묘가 있든 신이 있어야 돼. 아, 일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진이잖아, 진. 네. 얘는 그럼 진하고 기문이 해가 들어왔을 때 기문이라고 봐주는 거지. 이 묘신은 다른 육친을 읽어주는 게 낫다는 거지. 아, 내가 아니라. 형 되면
그게 저기가 해서 묘신이 된 그건 아니야.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내 일지에 옆에 지금 묘하고 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여기가 신이었다. 그럼 이렇게 기분이 되잖아. 이런 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진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네. 묘신 기문하고 네.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가 그 기문이든 저기 원진이든 이런 건 내 일지에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내 모습이잖아. 네. 지금 저 그 갑술과 경진이 완전히 청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네. 일지끼리 응. 궁합으로 보면 완전히 정수를 보면 완전 꽝인 거죠. 제일 이게 껌인가요? 이제 우리가 궁합에서 봤을 때 합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 천간의 합은 만약에 얘가 지금 기토랑 묶였다. 얘가 지금 을목이랑 묶였다. 네. 부부지간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이 나쁜 건 아니야. 네. 근데 얘가 지금 목이 많은 아이 같았으면 이 경금이 오히려 좋을 수 있지. 충이라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에 궁합을 볼 때 천간합을 우리 처음 배울 때 그랬어요. 합이면 다 좋다고 막 그렇게 외웠었거든. 절대 아니에요. 이 천간의 합으로 들어와서 일간끼리 묶어버린 애들은요 굉장히 집착이 서로 강해.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면은 내가 어디 나가면 맨날 전화해야 되고 확인 사살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할 일을 못해. 서로 족쇄를 내려. 팔을 한 장 내가 묶어놓고 같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천간합은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얘가 지금 갑이라는 글자가 많았을 때는 이 경금이 좋아 안 좋아요? 오히려 좋다니까. 네. 분발시켜 주잖아. 도끼로 자꾸 찝어주면서 얘를 일깨워주고 잘라주고 제목감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때는 갑경충이라도 좋을 수 있다. 근데 일지도 마찬가지예요. 일지도 이건 제가 이제 우리가 합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쵸?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그래서 육합이라는 경우는 되게 좋아. 저 술 같은 경우는 이제 묘술합이 되잖아요, 그죠? 여자가 묘술합으로 들어왔을 때는 좋아요. 근데 가끔은 충이라는 글자도 나쁘지 않아요. 깨는 여건이. 이게 우리가 뭔가 그 얼어 있을 때는 깨주는 것도 괜찮잖아. 만약 우리가 이제 물이 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땐 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깨는 구조에 들어가 있는 궁합들에서는 이 충이 들어오면 오히려 굉장히 좋아. 이게 사해충 이런 것도 그죠? 한쪽에서는 불이 너무 많고 한쪽에서 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이거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좋아요. 궁합 됐다 좋아요. 저는 이런 궁합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한쪽에 남자 사주가 불이 너무 많다. 여자 사주에 물이 너무 많다. 이때 합이 좋겠어요? 충이 좋겠어요? 이때 충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아주 올드하게 배웠던 시절에는 무조건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하게 우리가 배울 게 아니고요. 좀 유연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합이 필요할 때는 합을 해주는 게 좋은 거고 충이 있을 때는 어떨까 깨주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형은 어때요, 선생님? 형은 별로. 형은 우리가 조금 논외입니다. 네. 합충만. 합이 좋으냐 충이 좋으냐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둘 다 쓰임이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사주 좀 노련하게 볼 줄 알 정도면 되면은 오히려 충이 필요한 사주에는 충이라서 얘네들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 합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배우자가 충인 게 좋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럴 땐 끊어줘야 되는 네, 거야. 네. 우리가 만약에 이 그럼 그게 지지 실생활로 들어가면 우유부단하고 합 때문에 막 인연을 못 끊는 사람한테 마누라가 잔소리해서 끊어주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밑에 우리가 다합불기라고 그랬어요. 항상 합이 너무 많으면 뭐라 그랬어요? 일이 늦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늦게. 네. 일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밑에 합으로 계속 된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뭔가 깨주는 사람이 좋다니까. 제가 좀 그런 경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늘 정에 끌려다니는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매몰차게 끊어줄 땐 끊어줘야 되는데 못 끊고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 음. 그럴 때 이쪽 남자 쪽에서 어떻다? 충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아니면 금이 있든 간에 이게 자꾸 끊어주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아주 발전이 있지. 선생님이 이쪽 자와 인도 다 합을 하고 있어요. 암합인가요, 선생님? 아, 자인도. 그래서 다 부르기 제가 이걸 너무 잘합니다. 네. 이 정이 이렇게 합이 안 돼서는 제가 벌써 성공을 했을 텐데 이 오지랖이 많고 이 합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게 늦어. 한 템포 늦어요. 선생님 충이 없으시구나. 네, 그래서. 충을 좀 갖고 있으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좋지. 그래서 누군가 나를 충해주는 사람이 있거나 네. 아니면 운에서 충을 해줄 때 네. 이럴 때 뭔가 막 이 분발이 되고 내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고 좀 그런 건 있어요. 저렇게 충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 음. 암합이 지금 자랑 술이랑 있는 거죠. 이거 개수하고 무토들이 지금 다 암합을 하고 있잖아. 그래도 암합이면 사회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그 사회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좋은가요? 암합이? 저 사람은 그래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잖아. 네. 이 사람은 차가운 기색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애가 정스럽단 말이야. 오히려 또 베푸는 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는 괜찮다니까. 근데 이 약간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 되게 답답한 거지. 왜냐면 이 여자는 탁탁탁 자르잖아. 네. 모든 걸 자르면서 나가는 아이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때? 전부 다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상화도 이게 잘 쓰고 있잖아요. 네. 상관도 잘 쓴 아이기 때문에 오지랖이 넓다니까 이런 애들은. 베풀어 주는 것도 잘하는 아이고 하긴 이것저것 친구들 간섭을 엄청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강하고 신약 차이가 뭐냐면요. 이 성격의 차이가 뭐냐면은 신강은 주체가 나야 나. 내 위주로 살아. 주변 사람들을 별로 신경을 안 써. 외부 세계 그닥 중요하지 않아. 네. 우주는 나 위주로 돌아간다 야. 근데 신약은 누구 위주로 돌아간다? 바깥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요. 이게 큰 차이라니까. 그래서 신약한 사람들은 항상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뭘 요구를 한다거나 상대방이 좀 안 된 게 있다 그러면 그쪽부터 신경을 써버리는 거야. 그럼 내 거를 챙겨 못 챙겨요. 못 챙깁니다. 그렇다고 신강이 좋고 신약이 나쁘냐 이런 말은 아니야. 왜냐면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조화가 필요해. 조화. 우리도 사주가 중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좋은 사주가 뭐예요? 중화된 사주잖아요. 우리가 용신 잡을 때 뭘로 잡습니까? 중화시키기 위한 거를 잡아주잖아 항상. 네. 그리고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둘이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신강한 사람들 특징은 나만 잘났다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참 성공하기가 이런 사람들은 조직 생활을 돼야 안 돼요. 남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식재관을 쓰는 거고 결론은 그죠? 식재관이 뭐야? 내가 돈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 내가 아니라 항상 주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맞추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돼요. 잘 되죠. 너무 보조가 잘 되고 그 사람들하고 늘 맞춰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조직으로 나가서 또 잘 사는 거야. 인기가 좋게. 그치?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있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지 무조건 신강이 좋다 신약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는 있지. 선택 상황에서 내가 만약 사업가다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신강이 좋은 거야. 내가 조직 생활 하겠다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신약이 좋은 거야. 요럴 때 선택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그냥 신강이 좋다 신약이 좋다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 대표님도 신강하니까 내 장사 하잖아. 그 인기도는 사람에 대한 건 좀 떨어지는. 인기도는 이 사람들이 더 멋있게 살지. 왜 그럴까요? 멋있게만요. 근데 멋있게 사는 모습은 있지 신강들이. 왜? 뭘 해도 탁탁 내가 쓰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근데 신약들은 어떻게 살아요? 눈치 보면. 그 주변의 눈치자. 이건 바깥 세계에 내가 맞추는 거니까 항상 남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그럼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어도 못 치고 내가 쓰고 싶을 때도 못 쓰고 그 사람 모습은 내가 보니까 여기 조금 멋있어. 근데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맞추고 사는 거죠. 그죠? 누구 특히 누구? 여자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 많은 구조에 가서 살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업상 대체가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은. 일을 하더라도 여자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은 좋겠죠. 어쨌든 궁합으로 시작했지만 미래를 꼭 여자에 대한 좀 보셔야 그런 될 것 건 같아요. 있지. 예,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거는 이분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봤는데 여자를 봐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죠. 우리가 항상 사주를 풀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거 답이 나오잖아.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내 주제가 뭐예요? 여자를 그늘을 못 거느려. 그늘 힘이 안 된다니까. 그럼 저럴 때는 내가 완벽하게 여자를 쫓아가면 되는데 이 존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럼 내가 여자를 100% 쫓아가는 공처가 되면은 아주 좋지. 그러면 돼. 근데 그렇게 사냔 말이야. 그렇게 안 살아. 왜? 이때 갑대원에 가면 얘가 큰 소리 치고 아주 잘 나가거든. 그렇게 되면 이 갑 행세를 한다니까. 됐나요? 너무 길게 풀었다 오늘도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